안녕하세요. 1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과학탐구 실험 과목을 같이 진행할 심효익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개학이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학교 안 가도 된다 이런 마음에 되게 기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집에 있느라 좀 더 힘들죠. 웹툰, 유튜브, 게임 이런 것들도 슬슬 지겨워지는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과학탐구 실험 과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고등학교 시작을 보다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영상 길이에서 알 수 있지만 내용을 오늘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 방법, 실험실 안전 수칙, 개인별 과제 이 순서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왠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상상해 가요. 과학 탐구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보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 탐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밑에 있는 실험이랑 같이 연관시켜 보니까 흰색 가운을 입고 되게 틀리지 않고 전문적인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하는 수많은 행동들, 그 행동들 안에는 과학 탐구 방법들이 아주 무수하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이 일상적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만큼 과학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조금씩 낮추면서 들어오시면 좀 더 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 탐구 방법은 귀납적 방법입니다. 이 귀는 우리가 뭐 돌아가다, 즉 뭐 귀가 뭐 귀향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느낌이고요. 납득이 안 간다 할 때 그 납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납득이 갈 만한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돌아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즉 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할 때 막 썼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뉴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레벨에 맞게 무엇을 생각한다? 체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후라이드 치킨을 먹었을 때 그 감격적인 상황 잊지 못할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그 치킨의 일각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A, B, C 세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세 가지 브랜드에서 후라이드를 시켜 먹어봤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든 적 없습니까? A에서 먹는 건 참 맛있는데 C는 진짜 더럽게도 맛없더라. 이런 식으로. 그것이 바로 자연현상 관찰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C는 진짜 전국에 다 C가 이러면 진짜 맛없겠다. C 망할 것 같다. C 다른 데도 이렇게 맛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식이죠. 그럼 진짜 전국에는 A는 제일 맛있고 C는 제일 맛이 없는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국 팔도에 있는 치킨집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사 먹어보면 여러분들 살찌고 돈 깨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부터 저기 있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한번 친구들 물어보는 거죠. 야, 후라이드를 ABC 세 군데에 시켜 먹어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맛있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A가 제일 맛있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부터 수원, 춘천, 뭐 대전, 대구, 부산, 저기 밑에 제주도까지 다 A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후라이드 하나만큼은 A라는 브랜드가 기깔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성과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먹었을 때는 A가 아니라 B가 맛있던데? 약간 좀 이상한데? 저 결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납적 방법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학교 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역적 방법입니다. 연역적 방법은 여기서 역은 뭔가를 이렇게 쭉 늘어놓는 그런 느낌이고요. 연은 공연, 강연, 연주처럼 무대에서 누군가 나에게 자기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죠. 즉, 일련의 사건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보여준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자기가 인식한 문제를 잠정적인 답을 세워서 실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정적인 답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결론이 날 것이다. 만약 뭐뭐 하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짧게 이야기하면 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많은 과학적,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이크만이라는 어떤 과학자가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의 고질병인 각기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역시 에이크만이 아니기 때문에 치킨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치킨 먹을 때 항상 딸려오는 불가사의의 그것, 치킨 무가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다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넣어줄 바에야 그냥 치킨 한 덩어리 더 넣어주지. 치킨 비닐조차 뜯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에서 치킨무를 반드시 넣어준 이유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인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치킨무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치킨의 맛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러한 가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번 뜯고 치킨무 한 개, 한 번 뜯고 두 개, 한 번 뜯고 세 개. 그러니까 치킨의 개수는 동일하게 하면서 치킨무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는 형식으로 탐구를 설계할 수 있겠죠. 좀 더 객관적으로 하고 싶으면 친구의 수를 좀 더 이렇게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바로 결론 도출되면 뭐 땡이겠지만 치킨 많이 먹으니까 맛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가설이 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설을 수정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운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소화계를 배웠죠. 즉 치킨무를 많이 먹을수록 치킨의 소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즉 치킨을 먹을 때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치킨무를 하나도 안 먹었을 때와 치킨무를 절반 먹었을 때 그리고 다 먹었을 때의 사례를 모두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음날 배탈이 나면 소화가 안 된 것이고 배탈이 안 난다면 소화가 잘 된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배탈 난 사례가 많이 감소했다면 우리가 이 가설은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결론을 도출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연역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내용들을 생각하니까 탐구 방법 별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실험실 안전수칙으로 넘어갈게요. 실험실에는 불부터 시작을 해서 시약, 유리기구 등 아주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위에 따라서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신과 친구의 안전을 지키기. 안전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조금 재밌으려고 장난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꼭 크게 사고로 번지거든요. 따라서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 설비들은 어디에 있는가? 비상구는 어디에 있으며 장비들은 내가 착용을 했는지 오늘 쌤이 하지 말라고 한 게 과연 뭐가 있는지 그리고 불조심, 뛰지 않기, 맛보지 않기, 먹지 않기 등등. 그리고 실험을 다 끝나고 나면 정리정돈하기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딱 봤을 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뒷반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정돈 및 폐기물은 안전하게 지정된 곳에 처리를 해준다면 뒷반 친구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즐겁게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갑자기 쉽겠지만 지금 예방수칙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겠습니다. 1번은 뭡니까? 그렇죠. 손 씻기. 그 다음에 기침할 때는 소매로 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스크를 쓰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을 것인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으로 각각 설명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할 때 손 씻기와 옷소매로 가린다, 마스크 착용을 각각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어떤 큰 이유 하나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귀납적 그리고 연역적 방법으로 설명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깔끔한 글씨로 정리를 해와야 여러분들이 발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A4 용지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들이 시킨다고 그냥 다 따라하는 건 과학이 아니고 공부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유를 분석을 해내고 그 얻어낸 결론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멋진 양고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요. 계약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들 유바!